한국 문화의 힘이 날로 커지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한 대한민국. 이제는 뭐만 하면 K-먹방, K-뷰티, K-패션 등등 한류를 빼놓고 문화 콘텐츠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렇듯 남다른 문화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세계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보니 한국에게 호감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자신들의 조상이 실은 한국과 피를 나누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발칵 뒤집힌 나라들이 있다는데요. 특히 그중엔 한국인들과 같은 민족 계열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유럽 국가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헝가리입니다. 우리에게 헝가리는 중부 유럽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수도 부다페스트의 인지도 정도로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헝가리는 유럽권에서 한류가 가장 먼저 유행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대장금이 공중파에서 방영됐을 땐 무려 5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하며 국민 드라마 칭호를 얻는가 하면 이후로도 선덕여왕, 이산 등 사극이 연이어 히트하며 큰 인기를 끌었죠. 또한 서유럽 국가들과 달리 헝가리에서는 자생적 동호회가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활약한다는 점이 특이한데요. K-팝에서 한국 패션, 뷰티에 이르기까지 헝가리에만 100개가 넘는 한류 동호회가 활동 중인데 이들은 단순히 한국 콘텐츠를 즐기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 한류를 공유하며 일상 속에 한국 문화가 깊숙이 뿌리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권 국가도 아니고 머나먼 유럽 국가에서 한류가 이토록 깊이 스며들 수 있었던 이유가 알고 보니 한류 자체의 영향력도 있지만 다른 이유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화제였는데요. 헝가리의 마자르족과 한민족이 실은 피를 나눈 사이라는 주장입니다. 알다시피 현대 헝가리의 직접 조상은 마자르족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마자르족이 사실 고조선 부여의 후예였다는 역사적 기록들이 속속 발견되어 파장을 낳은 건데요. 한민족이 동방에서 출발하여 기원 후 895년 카르파티아 분지에 영구히 정착해 헝가리 왕국을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즉, 우랄산맥 부근에서 동쪽으로 전진해 한반도에 정착한 민족이 우리 한국인이고 서쪽으로 전진해 헝가리에 정착한 민족이 헝가리인이라는 설이죠. 더 놀라운 것은 헝가리의 교과서에 실린 마자르족의 개국설화도 살펴보면 한민족과 뿌리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민족과 마자르족은 유사한 점도 많죠. 사용하는 언어를 봐도 한국어와 거의 똑같은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날짜 표기 방식도 한국처럼 연월일 순서로 작성하고 있는데 이 역시 유럽 국가들과는 다른 부분인데요. 심지어 사람 이름도 이름, 성씨 순이 아닌 성씨, 이름 순으로 배열하는 등 동양인과 사고방식이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헝가리인의 식생활을 언급하면 한민족과의 유사성은 더욱 뚜렷해지는데요. 음식에 파프리카와 마늘을 많이 쓰며 짜면서도 매운 것이 특징인데 알다시피 유럽인들은 매운 음식을 그리 즐겨 먹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헝가리 전통 음악도 한국 전통 음계인 오음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명절 때면 소녀들이 마자르 전통 흰옷과 붉은 댕기를 달고 춤을 추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강강술래와 매우 흡사한 모습인데요. 혹자는 아무리 그래도 얼굴이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한민족이냐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자르족은 유럽의 토박이들인 슬라브족, 게르만족 등과 많은 혼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외모가 많이 서구화되었다는 분석이 많죠. 게다가 외모만 서양인들과 닮았을 뿐 체형적으론 동양인에 더 가까운 특징들도 목격되고 있는데요. 서양인들에 비해 눈이 그리 깊지 않고 팔다리도 상대적으로 짧은 특성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는 인류학자들이 주장하는 마자르인은 사실 동방에서 출발한 한민족의 후예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오늘날 헝가리가 유럽의 한국이라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카자흐스탄입니다. 한국에서 7시간을 날아가면 도착하는 중앙아시아 최대 내륙 국가 카자흐스탄.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해 있는 국가 위치로 인해 유럽인과 아시아인의 혼혈이 많고 소련 제국에 속해 있어 문화적으로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얼핏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2015년에 단군을 기념하는 주화가 발행됐다면 믿어지시나요? 알다시피 단군 할아버지는 한국의 조상이죠. 그런데 카자흐스탄 사람 중엔 자신들을 한국인의 후예라고 부르며 단군을 모시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 어쩌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민족일지도 모르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인데요. 일단 카자흐스탄 역사 박물관에 가보면 갑옷을 입고 칼을 찬 사람들의 모형이 있으며 가슴팍에는 신라라는 국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단군 왕산이라 부르는가 하면 수도의 이름인 아스타나 역시 단군이 세운 최초의 수도 아사달에서 유래한 이름이죠. 이 모든 게 어쩌면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한민족일지도 모른다는 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이목구비는 한국인과 유사성이 많습니다. 또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무당도 있고 법당 같은 것도 성행하고 있죠. 이뿐만 아닙니다. 카자흐스탄에는 완전한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고려인들도 다수 거주해 살고 있는데요. 1937년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9만 6천 명에 달하는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했는데 이는 현재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130개 민족 중 8번째로 많은 숫자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많은 성씨 중 3위가 바로 김씨라는 사실인데요. 게다가 고려인들이 카자흐스탄에 정착하면서 세운 업종 역시 적지 않습니다. 고려인들은 교육에 깊은 열성을 보인 결과 1990년 중반에 이르러 대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35%를 넘어섰으며 지금은 10명 남짓한 고려인이 국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게다가 백만장자 고려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바로 카자흐스탄이요. 이들은 각각 건축이나 무역,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며 나라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고려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발행한 것이 바로 단군전이라는 기념주화인데요. 이렇듯 고대부터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과의 인연은 매우 깊은 카자흐스탄. 그래서일까요? 카자흐스탄은 우리나라의 친숙함을 보이는 것을 넘어 이제는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소도시에까지 한식당이 성업 중인가 하면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의 대도시 알마티 한국 편의점이 우후죽순 생겨나 현지인들이 줄 서서 방문할 정도로 한류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몽골입니다. 한때 몽골의 길거리 사진들이 커뮤니티에 퍼지며 많은 화제가 된 바 있죠. 몽탄 신도시라고 불리는 몽골의 아파트 사진들과 CU, GS25 같은 한국 편의점들이 나란히 입점돼 있는 길거리 풍경은 여기가 몽골인지 한국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였는데요. 게다가 곳곳에서는 익숙한 한국어가 들리는 등 몽골은 현재 도시부터 시골까지 곳곳에 한국화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몽골은 사실 한민족과 불가분의 유전학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 예로부터 한국인과 유사한 민족하면 많이들 몽골인을 떠올리곤 했는데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추측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난 2008년 한국인과 몽골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런 추측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원 유전자이식 연구소가 한국인과 몽골인의 유전적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인과 몽골인 두 그룹이 유전적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인 건데요. 특히 중국인과 일본인의 DNA 서열과 비교했을 때 한국인과 몽골인이 이들과는 상당한 유전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 중에서도 많은 인류학자들이 임모아 말하는 지구상에서 한민족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 있는데 바로 바이칼 호수 옆의 부랴트 몽골족입니다. 이들은 바이칼 호수 동쪽의 시베리아로 가는 길목에서 인구 약 100만 명 정도를 유지하면서 부랴트 공화국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복장면에 있어서 자기네 전통 복식을 하고 있어서 얼핏 한국인들과 많이 달라 보이지만 보면 볼수록 묘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외형적으로 한국인과 생김새가 닮아 있어서 그런데요. 실제 미국 에모리대 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랴트과 한국인의 유전자가 상당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유전자나 생김새뿐만이 아니죠. 약 300만 명의 부랴트족이 살고 있는 부랴트 공화국은 심청전 나무꾼과 선녀 등 우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게다가 바이칼 호수 어딘가에 인당수가 있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던 숲속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등 많은 학자들은 주장하는 부랴트족이 한반도에 살던 이들과 깊은 혈연관계라는 가설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현재, 이렇게 한민족과 뿌리를 공유하는 나라들의 자부심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오늘 소개한 국가들과 앞으로 더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